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한 선수 영입을 넘어 V리그 전체의 판도를 흔들어 놓은 역대급 이적 파문의 진짜 이면을 다룹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끝까지 침묵을 지킨 김연경의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차분히 짚어봅니다. 2025년을 앞둔 어느 조용한 날, V리그 사무국이 배포한 단 한 장의 공식 자료는 대한민국 배구계를 순식간에 긴장 속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얼굴을 알린 3명의 이름. 리베로 구혜인, 세터 이진, 미들 블로커 문명화가 나란히 정식 선수로 등록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신인 선수 몇 명의 입단 소식처럼 보였지만 현장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각 구단 프런트와 코치진은 이 발표를 단순한 화제성으로 치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오랜 시간 준비돼 온 구조 변화의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가장 먼저 흔들린 것은 팬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예능이 만들어낸 반짝 스타일뿐이라는 시선과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온 즉시 전력감이라는 평가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그러나 구단 내부에서는 이미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 영입은 단 하루, 단 한 주의 결정이 아니라 시즌 내내 축적된 데이터와 관찰, 그리고 치열한 스카우팅 경쟁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공식 발표 이전부터 각 팀의 전술회의실에서는 3명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고 비공식 연습 경기와 훈련 영상은 수없이 분석되고 분해됐습니다. 특히 이번 이적이 주목받는 이유는 시점에 있었습니다. 최근 몇 시즌 동안 V리그는 상향 평준화라는 이름 아래 미세한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리그로 변해왔습니다. 한두 명의 스타 플레이어에 의존하던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고 수비 안정성, 세터 라인의 균형, 중앙 블로커의 기동력 같은 구조적인 요소가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구혜인, 이진, 문명화라는 3명의 포지션은 각 팀이 가장 아파하던 약점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이들이 자연스럽게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김연경입니다. 그녀는 이 3명의 선수가 대중에게 처음 모습을 드러낸 순간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그 과정을 지켜본 인물이었습니다. 지도자도 스카우터도 아닌 위치에서 그들의 변화를 누구보다 세밀하게 관찰해온 존재였습니다. 그렇기에 입단 발표 직후 쏟아진 질문은 하나로 모였습니다. 김연경의 추천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그 어떤 코멘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축하 메시지도, 평가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이 침묵은 오히려 더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만약 김연경의 강력한 추천이 있었다면 이토록 조용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그 반대로 선수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의도된 거리두기였을까? 이 질문은 이후 리그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이 영상을 시청해주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기 위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채널을 응원해주신다면 큰 힘이 됩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면 이번 이적 파문의 본질은 누가 누구를 추천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왜 지금이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시즌이 한창 진행 중이던 시점, 대부분의 구단이 보수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처럼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기 성과를 노린 도박이 아니라 팀 구조를 근본부터 다시 설계하려는 움직임의 시작이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여전히 예능 효과라는 단어가 따라 붙었지만 내부의 시선은 냉정했습니다. 훈련장에서 기록된 수치, 연습 경기에서 드러난 반응 속도, 동료 선수들과의 호흡, 실패 이후의 회복 과정까지 모든 요소가 하나의 평가표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표는 공통적으로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준비된 선수는 결국 무대에 오르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이야기는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각 포지션별로 왜 이 3명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수많은 후보 중에서 왜 이 이름들이 최종 테이블 위에 남게 됐는지를 하나씩 풀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먼저 리그 전체가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수비 문제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리베로 구혜인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리그가 가장 먼저 흔들린 지점은 공격도, 높이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수비였습니다. 최근 몇 시즌 동안 V리그는 공격 속도와 파워가 급격히 상승했지만 그에 비해 리베로 자원은 눈에 띄게 고갈되었습니다.
주전 리베로 한 명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되면서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리시브 라인은 급격히 무너졌고 그 균열은 곧바로 팀 전체의 공격 효율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구단 내부 보고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단어는 화려함이 아니라 안정성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리베로 구웨인의 이름이 조용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에서는 예능 프로그램 출신이라는 이미지가 먼저 따라붙었지만 스카우터들의 레이더는 전혀 다른 지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비공식 연습 경기와 훈련 데이터에서 그녀가 기록한 평균 수비 성공률은 단순한 참고 수치를 넘어 이미 일부 주전 리베로들의 시즌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핵심은 숫자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한 구단의 전력 분석 책임자는 익명을 전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웨인의 가장 큰 무기는 성공 장면이 아니라 실패 이후의 움직임이다. 실제로 공개되지 않은 훈련 영상 속에서 그녀는 연속된 디그 실패 직후에도 단 한순간의 주저없이 다음 수비 위치로 몸을 던졌습니다. 대부분의 신인 리베로가 실패 이후 리듬이 흔들리는 것과 달리 그녀는 오히려 그 다음 동작에서 더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보여주었습니다. 데이터로는 잡히지 않지만 현장에서 체감되는 안정감이 분명히 존재했던 것입니다. 리베로 포지션은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자리입니다. 공격수처럼 환호를 받지도 블로커처럼 압도적인 장면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수비 라인의 작은 흔들림 하나가 세터의 선택지를 제한하고 결국 공격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현장의 지도자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웨인이 높은 평가를 받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첫 패스는 과장되지 않았고 불필요한 동작이 없었으며 언제나 같은 높이와 궤적으로 세터에게 전달됐습니다. 특히 여러 팀이 주목한 부분은 수비 위치 선정이었습니다. 상대 공격수가 타점을 잡는 순간 구웨인의 발은 이미 다음 동선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반사신경이 아니라 반복 훈련을 통해 축적된 판단의 결과였습니다. 수비는 예측의 영역이라는 배구의 기본 원칙을 그녀는 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카우트 보고서에는 화려한 표현 대신 마지막 한 걸음을 아끼지 않는 선수라는 문장이 리그 전반에 퍼진 리베로 자원 부족 현상은 몇몇 팀으로 하여금 포메이션 자체를 다시 검토하게 만들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수비가 불안정해지면 공격 루트는 단조로워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주포에게 집중됩니다. 그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카드로 구웨인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거론된 이유입니다. 실제로 내부 스크림 경기에서 그녀가 투입된 이후 팀의 공격 전개 속도가 눈에 띄게 안정됐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베테랑 선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보통 젊은 리베로가 합류하면 기존 선수들 사이에는 긴장감이 먼저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구웨인을 두고는 미묘하게 다른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한 베테랑 리베로는 그녀의 플레이를 지켜본 뒤 저 친구가 들어오면 수비라인 운영이 훨씬 편해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곧 자신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현실적인 기대를 의미했습니다. 훈련장에서의 모습 역시 평가를 굳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구웨인은 연습 경기 도중 코트 위를 구르며 몸을 던진 직후에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숨을 고르고 리시브 라인을 다시 정비한 뒤 같은 루틴으로 다음 플레이를 준비했습니다. 그 꾸준함은 화려한 재능보다 훨씬 더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수비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흔들리지 않는 반복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구웨인의 영입은 단순한 보강이 아니라 리그 전체가 겪고 있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답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녀는 미래의 가능성으로 평가받은 선수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한 즉시 전력감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래서 영입회의에서 반대 의견은 거의 나오지 않았고 결정은 비교적 빠르게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수비의 안정만으로 팀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정된 첫 패스는 결국 누군가의 손끝에서 공격으로 조립돼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팀의 공격 리듬을 좌우하는 가장 민감한 포지션, 세터 이진을 둘러싼 치열한 판단과 숨겨진 데이터 전쟁을 살펴보겠습니다. 세터를 둘러싼 선택은 언제나 가장 어렵고 조심스럽습니다. 리베로 한 명의 교체가 수비 라인의 안정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세터 한 명의 변화는 팀 공격 구조 전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구단은 세터 포지션에 대해서만큼은 보수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이미 맞춰진 호흡, 익숙해진 리듬, 그리고 경기 중 발생하는 수많은 변수를 감안하면 새로운 세터를 들이는 것은 언제나 큰 위험을 동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을 앞둔 V리그의 현실은 그런 원칙을 고수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팀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던 문제는 공격의 기복이었습니다. 특정 공격수에게 공이 몰리는 순간 상대 블로킹은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정렬됐고 범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에는 흔들리는 세터 라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공을 얼마나 빠르게 올리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공격수를 살려낼 수 있느냐는 점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세터 이진의 이름이 조용히 테이블 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의 시선은 화려함을 기대했지만 내부 분석은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녀의 토스는 빠르지도 과하게 높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공이 손끝을 떠나는 순간부터 공격수의 타점에 도달하기까지 궤적이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한 베테랑 코치는 훈련 노트에 단 2줄만을 남겼습니다. 볼끝이 살아있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 짧은 평가는 세터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찬사였습니다. 공격수들이 공의 회전을 걱정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타이밍과 파워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몇몇 팀의 전력 분석 스태프는 비공식적으로 이진의 세트 정확도와 속도를 기존 주전 세터들과 비교하는 데이터를 축적했습니다. 그 결과는 의외로 명확했습니다. 훈련 초반 기준, 공격 성공률이 2자릿수 이상 향상되는 구간이 반복적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까다로운 외국인 공격수와의 호흡에서 이진의 강점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과도하게 높거나 느린 토스는 공격수의 리듬을 깨뜨리기 마련이지만 그녀의 토스는 불필요한 힘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공격수 한 명은 이진의 세트를 받아본 뒤 공이 손에 걸리는 느낌이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손목 힘이 아닌 손가락 감각으로 공의 회전과 속도를 제어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세터를 평가하는 기준은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경기의 흐름을 읽고 동료와 소통하며 위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진은 훈련 과정에서 이미 그 부분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공격이 막혔을 때 무리한 선택을 하기보다 한 템포 늦춰 흐름을 정리하는 판단을 반복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는 경험 많은 세터들에게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코치진의 시선을 사로잡은 또 하나의 장면은 훈련이 끝난 뒤였습니다. 체육관에 불이 하나둘 꺼진 뒤에도 이진은 홀로 남아 세트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세트의 각도를 미세하게 조정하며 수십 번, 수백 번 공을 올리는 그 과정은 데이터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무기는 바로 그 집요한 조정 능력에 있었습니다. 세터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완벽한 한 번이 아니라 완벽에 가까운 반복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존재했습니다. 일부 스태프는 중요한 경기 후반, 강한 압박 상황에서의 판단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세터는 실수 한 번으로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내줄 수 있는 자리이기에 이 우려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길고 치열했던 논의를 마무리 지은 것은 한 감독의 짧은 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세터난을 생각하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세터를 중심으로 공격 구조를 다시 설계하지 않는다면 어떤 전술도 완성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진은 미래의 가능성이 아닌 현재의 해답으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공격의 흐름은 안정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습니다. 하지만 공격과 수비를 연결하는 마지막 축, 중앙 라인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리그 전체가 갈망하던 높이와 균형의 해답, 미들 블로커 문명화를 둘러싼 평가와 기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중앙 라인은 팀 전술의 균형추입니다. 날개 공격이 아무리 강력해도 중앙이 흔들리면 상대 블로커들은 과감하게 사이드로 쏠릴 수 있고 그 순간 공격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최근 몇 시즌 동안 V리그 다수의 팀이 공통적으로 겪어온 문제 역시 이 지점에 있었습니다. 블로킹 높이의 한계, 이동 속도의 부족, 그리고 블로킹 이후 수비 전환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지연이 반복되며 중앙은 가장 취약한 고리로 지적돼 왔습니다.
바로 이 구조적 고민의 한가운데에서 미들 블로커 문명화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그녀에 대한 평가는 시작부터 분명했습니다. 단순히 높다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꾸준히 기록된 평균 블로킹 타점은 이미 일부 리그 주전 미들 블로커들의 평균을 넘어서는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스카우터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수직 점프의 높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평가 포인트는 리딩 블로킹이었습니다. 상대 세터의 손끝과 어깨 각도를 읽고 공격 루트를 미리 차단하는 그 움직임은 신인 선수에게서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신인 미들 블로커는 타점에 의존해 반응적으로 뛰어오르지만 문명화는 이미 한 박자 앞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센스가 아니라 반복된 훈련과 경기 이해도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코치진이 높게 평가한 또 다른 요소는 블로킹 이후의 동작이었습니다. 높은 타점으로 상대 공격을 차단한 뒤 얼마나 빠르게 수비 위치로 복귀하느냐는 중앙 수비의 안정성을 좌우합니다. 문명화는 착지 이후 몸의 중심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다음 플레이를 위한 재정렬 동선이 매우 짧았습니다. 한 베테랑 코치는 기본기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성장 가능성이라는 추상적인 기대를 넘어 즉시 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리그 전체가 중앙 라인의 높이 부족으로 고전하던 상황에서 문명화의 존재는 매우 직관적인 해답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상대 주포 한 명을 막지 못해 경기 흐름을 내주던 팀들에게 그녀의 블로킹 범위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했습니다. 중앙에서 좌우로 빠르게 이동하며 형성되는 블로킹 벽은 공격수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안겨주었고 이는 곧 범실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공격 가담 능력이었습니다. 문명화는 단순히 수비적인 미들 블로커가 아니었습니다. 빠른 발과 접근 속도를 바탕으로 한 속공 가담은 상대 블로커들을 중앙에 묶어두는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날개 공격수들에게 더 넓은 공간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중앙이 살아나면 팀 전체의 공격 루트가 확장된다는 배구의 기본 공식이 그녀를 통해 다시 한번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미들 블로커는 체력 소모가 가장 큰 포지션 중 하나입니다. 한 경기 동안 반복되는 점프와 착지는 무릎과 허리에 극심한 부담을 줍니다. 이 때문에 코치진은 문명화의 체력 유지력에도 주목했습니다. 훈련 초기 체력 테스트에서 그녀는 예상보다 훨씬 안정적인 수치를 기록했고 반복 점프 상황에서도 움직임의 질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장기 레이스를 치러야 하는 리그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러한 평가가 쌓이면서 문명화에 대한 결론은 비교적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반대 의견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앙 라인의 문제를 가장 직관적으로 그리고 가장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카드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기보다 지금 당장 팀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존재로 분류됐습니다. 이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수비를 안정시키는 리베로, 공격 리듬을 조율하는 세터, 그리고 중앙을 지탱하는 미들 블로커까지. 각 포지션에서 왜 이 세 명의 이름이 선택됐는지가 명확해진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선택들이 하나의 결정으로 수렴되기까지 각 구단 내부에서 벌어졌던 마지막 회의와 숨겨진 판단의 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결정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외부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몇몇 구단 사무실의 불은 자정을 넘겨서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시즌 중반부터 누적되어 온 전력 분석 자료, 훈련 영상, 스카우팅 리포트가 테이블 위에 펼쳐졌고 그 중심에는 세 줄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구혜인, 이진, 문명화. 이 이름들은 더 이상 가능성의 목록이 아니라 지금 당장 선택해야 할 현실적인 해답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회의의 첫 쟁점은 언제나 위험이었습니다. 시즌 도중의 영입은 팀 분위기를 흔들 수 있고 주전 경쟁 구도에 예상치 못한 특히 파장을 세터와 일으킬 수 미들 블로커처럼 팀 구조의 핵심을 건드리는 선택은 더욱 그렇습니다. 일부 스태프는 한 시즌 정도 더 지켜보자는 신중론을 꺼냈고 예능 출신이라는 외부의 시선이 선수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 단계까지는 반대와 찬성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러나 논의가 깊어질수록 분위기는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리그 전체의 흐름이 이미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격 속도는 빨라졌고
범실에 대한 대가는 훨씬 더 커졌습니다. 수비와 세터. 중앙 라인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경기를 수습할 여지가 거의 남지 않는 구조로 리그가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변화를 미루는 선택이 과연 안전한가라는 질문이 회의실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베로 구웨인에 대한 결론은 비교적 빨랐습니다. 회의 자료의 첫 페이지에는 화려한 디그 장면 대신 실패 이후 수비 대형을 회복하는 데 걸린 시간이 강조돼 있었습니다. 분석팀은 수비의 핵심은 성공이 아니라 회복 속도라는 문장을 반복해서 제시했습니다. 고질적인 리베로 자원 부족을 겪고 있던 팀들에게 이 데이터는 결정적이었습니다. 반대 의견은 빠르게 힘을 잃었고 구웨이는 이미 미래가 아닌 현재의 카드로 분류됐습니다. 세터 이진을 둘러싼 논의는 훨씬 더 길었습니다. 세터는 한 명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팀의 공격 철학 전체를 다시 짜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에서는 그녀가 훈련 과정에서 보여준 세트 정확도 변화 그래프가 반복적으로 호출됐습니다. 공격수별 성공률이 일정하게 상승하는 패턴은 우연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일부에서는 중요한 경기 후반의 압박 상황에서의 판단력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의 세터 불안을 감안하면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반론이 이어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총감독의 한마디에서 찾아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를 그대로 두고 다음 시즌을 맞이하는 것이 더 큰 위험이다. 이 말은 회의의 방향을 단번에 바꿨습니다. 완벽한 세터를 기다리기보다 팀의 공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기준점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진은 모험이 아닌 필요로 정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미들 블로커 문명화에 대한 결론은 의외로 가장 명확했습니다. 중앙 라인의 높이와 기동력 문제는 수치와 영상으로 이미 충분히 드러나 있었고 그녀의 블로킹 타점과 리딩 능력은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무엇보다 반복 점프 이후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체력 유지력은 장기 시즌을 치러야 하는 리그 환경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반대 의견을 찾기 어려웠고 문명화는 회의 후반부로 갈수록 가장 확실한 선택지로 굳어졌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테이블 위의 문서는 하나둘 정리됐고 마지막에는 단 3줄의 이름만이 남았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 선택이 리그의 판도를 바꿀 신의 한 수가 될지 아니면 감당해야 할 부담으로 돌아올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결정을 미루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밤,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은 채로 중요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공식 발표는 다음 날로 예정돼 있었지만 사실상 V리그의 흐름은 이미 이 자리에서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이 모든 선택의 한가운데서 끝까지 말을 아꼈던 김연경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침묵이 리그와 선수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졌는지를 짚어보는 일이었습니다. 공식 발표 이후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인물은 정작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김연경이었습니다. 3명의 선수가 V리그에 입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과 언론은 거의 반사적으로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연경의 추천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녀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 선수들의 시작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존재였고 후배 선수들의 성장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연경은 끝내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축하의 말도 기대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이 침묵은 곧 다양한 해석을 낳았습니다. 강력한 추천이 있었기에 오히려 말을 아낀 것이라는 해석과 반대로 어떤 개입도 하지 않았기에 거리두기를 택했다는 해석이 동시에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이 하나둘 모이자 그 침묵의 의미는 점점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한 관계자는 김연경이 항상 같은 말을 반복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입단 여부는 결국 선수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추천이나 이름값이 대신해줄 수 없는 영역이 프로의 세계라는 점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연경은 선수들의 노력을 대신 설명하지 않기로, 그 결과를 자신의 입으로 보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3명의 선수는 입단 발표 직전까지도 각자의 방식으로 마지막 준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리베로 구웨이는 공식 촬영이 모두 끝난 이후에도 리시브 반복 훈련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훈련 파트너가 없는 날에는 체육관 벽에 공을 튕기며
불규칙한 반사를 읽는 연습을 혼자서 이어갔습니다. 그 지독한 반복은 누구의 주문도 아닌 스스로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세터 이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입단 발표를 하루 앞둔 밤까지 그녀는 손끝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속공 세트의 각도를 미세하게 조정하며 수십 번, 수백 번 공을 올렸습니다. 손이 붉게 달아올라도 멈추지 않았고 완벽한 한 번보다 흔들리지 않는 10번을 선택했습니다. 미들 블로커 문명화는 블로킹 훈련이 끝난 뒤에도 코트에 남아 착지 동작을 천천히 반복하며 무너진 중심을 바로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카메라가 닿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연경은 이 과정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말보다 결과가 먼저 나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방패가 되는 순간 선수들은 불필요한 기대와 의심을 동시에 짊어지게 됩니다. 김연경의 침묵은 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추천이 아니라 증명으로 평가받게 하려는 의도된 거리두기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침묵은 그 어떤 추천사보다 강한 메시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김연경의 힘이 아니라면 이 선수들은 오직 자신의 실력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인식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외부에서는 여전히 예능 효과를 이야기했지만 내부에서는 준비된 선수라는 평가가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는 각 구단의 최종 결정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입단 발표 이후 3명의 선수는 각자 다른 유니폼을 입고 첫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화려한 입단식도, 과도한 인터뷰도 없었습니다. 대신 훈련장의 공기부터 달라졌습니다. 리베로 한 명이 안정되자 수비 전술이 재정비됐고 세터가 흔들리지 않자 공격 리듬이 정리됐습니다. 중앙 라인이 살아나자 상대가 준비한 전술의 절반이 무력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이번 이적 파문은 단순히 3명의 신인이 리그에 합류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한국 프로배구의 선수 발굴 방식과 평가 기준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화려한 경력보다 준비된 몸, 이름값보다 반복된 훈련, 추천보다 기록이 더 중요해지는 흐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김연경의 침묵은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남았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길 위에 서라는 것. 그 메시지는 이제 3명의 선수뿐 아니라 V리그 전체를 향해 던져졌습니다. 공식 발표는 끝났지만 진짜 평가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들이 다가올 시즌에서 어떤 기록으로 자신을 증명하게 될지, 그리고 그 증명이 리그의 판도를 어디까지 바꿔놓을지는 오직 코트 위에서만 확인될 것입니다.